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신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호상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서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를 전격 결정 발표해 주심에 영종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행료로 고통받아온 영종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고 지난 6월 30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언드렸던 영종 청라 주민 횟수 제한 없는 무료 통행에 더해서 인천 시민까지 확대해 주신 것, 전 국민 대상으로는 요금을 2,000원으로 책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 같은 결정으로 세계 최대 공항을 보유한 인천임에도 인천 본토가 공항과 연계해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인천의 중심부에 공항과 직결되는 세계 최대 높이의 전망대를 보유한 다리가 생김으로써 공항과 연계한 인천 원도심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제3연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영종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 제3연륙교 요금 결정에 대해서 이 무료 시민 대상으로 무료를 하신 취지하고 정견을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신성현 의원님께서 영종의 큰 현안이었던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영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8월 26일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인천 시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영종에 이르는 기존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고 이번에 개통될 제3연륙교가 있게 되는데, 당초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걸 정상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저희 정책 발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민자도로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종대교가 개통될 당시 2000년도에는 법에 유료도로는 무료도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도로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영종에 이르는 무료도로가 있었습니까? 무료도로가 없었습니다. 즉 무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로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민자도로라고 하는 그 유료도로를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민자 사업을 하면서 이 법에 위반되는 이런 도로 유료도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되니까 2001년도에 유료도로법을 개정을 합니다. 즉 도서와 육지, 도서간의 다리를 연결할 경우는 유료로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위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도로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을 이루는 도로를 이렇게 유료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돼서 제가 민선 6기 때 시장이 돼서 제3연륙교 건립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바로 왜 이걸 못 짓고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민자도로로 하면서 경쟁방지 조항,
다시 말씀드려서 유료 도로로 했는데 다른 다리가 생기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보존해 주도록 하는 경쟁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무책임하게 2조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6천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년 6호 건립이 되도록 민선 6기 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책임한 것이 당시 LH는 이 청라 도시 또 하늘도시 하면서 이 수요자들한테 분양 대금에 이미 6천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3년 6호 건립비를 이미 분양 대금으로 다 받은 겁니다. 포함시켜서. 그래놓고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걸 정상화시킨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재정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는 국가도로입니다. 제3년 6교는 지방도입니다. 인천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가 중심 주도해서 제3년 6교만큼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인천시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제3년 6교는 물론이고 향후는 인천대교, 영종대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고 LH는 그동안에 상대한 막대한 돈을 그 분양대금을 포함시켜서 이익을 챙겨놓고 이로 인한 이익이 LH가 2조 3천억입니다. 이런 걸 해놓고 당연히 해야 될 제3연구도 권리를 안 해놨던 것은 무책임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이익금을 당연히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걸 갖고 저는 정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 장관도 만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사항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제3연구는 엄연히 인천시가 관리하는 주체고 시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요금 책정을 이번에 한 겁니다. 하는데 우선 2,000원으로 하되 영종, 청라, 북도면 포함해서 주민들은 내년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하고 인천 시민의 경우는 무료로 하되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기간이 이게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면 빠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인천 시민 전체는 제3연육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들은 2,000원으로 요금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치는 데 주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제3연육교 시민대상 무료 취지의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너무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아주 마음에 와닿고요. 시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 그리고 에서 공항공사하고 LH, 국토부 이런 중앙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왔다라고 저도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국토부의 주장하고 인천시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는 사실은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의 어떤 판결들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국토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천시가 결정한 요금의 기준에서 대략 1조 5천억 정도가 넘어가는 배상을 인천시가 민자사업자로 하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아까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거 비정상이었다. 중앙정부 너네가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 해제해라 이런 것들 요구를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인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거는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 인천대교, 영종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회를 재작년에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통령과 정부와 협의해서 무료화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거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새 정부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른 도로가 생겨서 기존의 유료도로가 손실이 발생할 때 보전을 해준다. 근데 어떻게 돼 있느냐? 국토부에서 전환교통량, 즉 다른 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이 줄 때 전환교통량이 30% 이하가 되면은 손실보상금이 없다는 기준을 정해갖고 민자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명백한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한 행위 아닙니까? 전환교통량이 30%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손실보상금이 없다고 통보해놓고 막상 경쟁방지 협약할 땐 이걸 반영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일관성도 없고 무책임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당한 원칙에 의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이 원칙만 신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사실 구체적인 사항들 저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원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중앙정부가 수조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결국에는 소송을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의 책임을 결단해 주실 것을, 네, 저도 시장님 행보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영종 주민들이 사실 그 영종대교가 할인되기 전에는 왕복 통행료가 13,200원이었고 인천대교가 11,000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차량은 할인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 리스 차량이어서 뭐 통행료 2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다니고 계실 텐데 지금 주민들께서 이게 발표가 나니까 인천대교, 영종대교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지원해 주셨던 거가 혹시 종료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조례가 이번 연도 말까지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조례를 재추진을 하면서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했었던 개인 리스라든지 이런 거 확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확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 도로를 인수 관리하게 되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 그 노력을 더해서 그동안 이제 조례로 인해서 영종 주민들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지원받아 왔던 것도 시장 강력한 의지로 다시 재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좀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명칭 문제인데요. 이게 최근에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청라 하늘대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쪽 지명만 이름에 들어가면서 이게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향후 남은 행정 절차를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시장님께서 사실 이 인천시의 모든 행정을 책임하시는 책임자시기 때문에 이걸 명칭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뭐 이런 뭐 간단한, 좀 민감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3영역교 명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서구에 의견 조회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이 안을 도출시켰습니다. 또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각종 의견의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현재는 청라 하늘대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서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영종에서는 또 영종이라는 명칭을 좀 넣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청라 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영종은 또 영종대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만 이게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지금 청라 하늘, 사실은 영종이 이름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영종에 상징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청라 하늘대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중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 있었고 서구에서도 역시 재심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위원회에서 다시 지금 논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신 의원님이나 또 여기에 서구에 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걸 떠나서 인천의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9월 안에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사실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3연립교 관련해서 저는 이 교통이 도시 발전의 근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총력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인천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종국제학교 전반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경제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영종의 국제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 것, 영종 주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송도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헤로우스쿨이 예전에 학교 직접 투자 방식에 따른 MOU를 추진했었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그 부지를 경제청장께서 연말에 다시 국제 공모를 하겠다라고 정견을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정이 국제학교가 되게 하는 핵심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 우리 경제청 비영리 법인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영리 법인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헤로스쿨 방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영종국제학교의 위컴 앱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영종국제도시발전회에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성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학교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헤로스쿨의 유치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전임 김진영 청장 시절에 2023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헤로 홍콩을 방문해서 IETSL이라는 곳과 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영국 헤로스쿨이 해외 아시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AISL이라는 곳에다가 이 사업권을 부여를 했고 이 AISL의 자회사로 설립된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영리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저희 경제법상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비영리 교육법인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좀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5월에 저희 5월에 영국 출장 시에 헤로 본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이사장을 만나서 이러한 법적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또 헤로스쿨이 직접 설립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6월 말까지가 작년 6월 말까지가 MOU 효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헤로스쿨에서는 참여 의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MOU가 종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종 국제학교는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또 이 법적으로 비영리 교육재단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에 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만 이제 그 제주특별도시법에 따라서 이 영리학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서 국제 학교를 설립한 바가 있고요. 또 거기는 JDC에서 또 비영리 형태로 해서 또 JDC가 직접 투자해서 비영리로 이제 설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NSIC에서 저희가 이 설립을 해서 최대익을 유치해서 이제 기부 체납 형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지금 현재 영종국제학교는 지금 이제 이 위컴 앱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 이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직접 설립을 해서 연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거를 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핵심은 재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비영리 법인, 제가 외국의 학교를 생각을 했을 때 비영리 법인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설치가 국제학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본교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가 수천억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까요? 경제 논리상?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헤로스쿨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뭐 영리법인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그 건축을 재원을 투입하는 것들이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는 무산이 됐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번에 영종국제학교는 재정 투입을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1,500억, 2,000억에 달하는 비용, 그리고 토지는 무상임대를 결정하셨는데 그런 재정 투입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제학교 성공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그 영종국제학교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인천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강경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종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제기한 것들이 한 4가지로 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공모지침서상에 본교 임직원이 직접 와서 발표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당시에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패트릭 셰링턴이라는 이분은 분이 와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본래 이 본교의 전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 본교가 소유한 그 위컴앱이 인터내셔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위컴앱이 본교하고 확인한 결과 본교 직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학사 행정에 대해서 본교의 이 책임 조항이 뭐 삭제됐다든지 또 조세협의처의 영리 자회사가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위컴 앱이 본교를 직접 방문을 했고 비영리 교육법인으로 저희 이 영종 본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으며 저희 협약에 반드시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행정적인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공모 지침 단계별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다 검증 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에 결격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원님 몇 분도 이번에 대해서는 좀 해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 2025년도 말 안에 그 국제 공모로 선정이 됐었던 위컴앱이와 MOU를 체결해 주시고 내년에는 착공을 반드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용원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용훈입니다. 네, 방금 그 윤원석 경제청장께 말씀드렸던 그 시청 브리핑 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자칭이죠. 영종국제학교 바르게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한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경제청장께 질의했던 내용은 저는 재정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 학교에 직접 수천억을 재정 투입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두익 사례를 보면 최두익도 모든 재정을 인천시 경제청에서 다 지원해줬고 기숙사조차 거기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논리로 사실은 해로가 뭐 아까 행정 절차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재정 투입 없이는 저는 국제학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투입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한 제가 노력을 쏟았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하면서 공모 절차에 행정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교육부 조사를 촉구하고 심지어 미커맥이 공모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대변인? 네, 맞습니다. 네, 기자회견실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종 주민들이 영종국제학교 설립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 결정을 철회하면 영종국제학교 사업 자체가 저는 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개 단체가 이런 주장하는 거를 왜 방조를 하셨죠? 네, 브리핑룸의 그 사용은 그 저희 출입 기자단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 현안, 강력히 추진하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것들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이런 행위를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설립 추진위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은주 씨하고 김광원 씨입니다. 최은주 씨는 최근에 있었던 2025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승리 기여한 공로로 1급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원 씨는 200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였고요. 저랑 그 지선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대상 후보자로 나왔던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비공개라는 이유로 경제청에서 자료 제출 거부하니까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제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그 비영리 법인이 국제학교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킹스 칼리지라는 학교를 MOU를 맺어달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영종 총연이라는 시민단체인데요. 거기서 했던 행동들을 왜 본인들이 이어받아서 합니까? 라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분들 역량을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영종 총연이 영종에 해를 끼쳤던 대표적 사례들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종 소각장 건입니다. 영종 소각장 법적으로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요. 그거 지금 법적으로 해체하거나 없애버릴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단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지 시정부가 국민의힘 시정부가 탄생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주당 시정부가 탄생하면 그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 다시 가동될까 봐 제가 아주 깊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냐면 영종 총연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요한 씨 정책위원장입니다. 김요한 씨가 부위원장에 앉아 있었고 그 소각장을 막아내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영종 주민들하고 쏟았어야 했습니다. 둘째, 영종 국제학교 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재정 투입 없이 국제학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 측하고 킹스 칼리지를 대변한다는 사업자랑 MOU를 맺어달라고 경제청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모 절차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종 하늘도시 중앙에 도시개발 초기 중학교로 계획됐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 영종의 개발이 침체되면서 그 부지가 파크골프장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가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요. 버스 노선부터 이상한 버스 이중 요금 체계까지 저희가 만들어야 했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원적 문제가 그 중학교가 파크 골프장으로 운영됐었기 때문에 그걸 부지를 제가 변경하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영종 총연의 상임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파크 골프로 유지되겠다라고 비대위원을 본인이 맡아서 교육감을 만나고 경제청장 만나고 LH를 방문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런 거를 회방하면서 굉장히 이 그 중학교 부지가 변경되는 거를 방해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현안이나 인천 전체 현안을 그냥 정쟁화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 영종총연의 자회사처럼 무슨 바르게 설립 추진위 같은 것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만들고 주민들 선동하고 저한테는 영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웬만하면 다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어떤 선동,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을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인천시청 브리핑룸 빌려가지고 이런 기자회견하는 거, 공모 취소하겠다고 감사하고 협박을 일삼는 행위들을 왜 방조합니까? 그 시 정책과 관련된 그 시민들의 그 입장 발표도 저희가 브리핑 사용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됐던 부분이고요. 우리 시 출입 기자단하고 다시 한번 이 논의를 좀 해서 또 다른 현명한 반탄이 방법이 있는지 판단해서 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에 단 한 군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그 산재 잡겠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운운하면서 포스코 ENC를 면허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제3연립교회 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행위를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겠다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발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규탄하는 행위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시정이 하는 거를 어떻게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그거를 계속 용인을 하십니까? 17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인천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 조치해 주세요. 네, 방안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시정 조치를 기대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단시티 개발 침체에 관해서 시정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원석 경제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그 미단시티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 생존 대책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프리카지노 사업 무산에 대한 정상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리카지노 즉 RFKR 복합 리조트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작년도 3월에 문체부가 카지노 사업 사전 심사 자격 연장을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무부 시장 또 경제청 또 IH하고 TF를 운영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청에서는 이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 예산을 넣어서 이번 달 내로 위탁 용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예정이고요. 동시에 잠재 투자가를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영종국제학교를 통해서 일단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 또 이를 통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영종이 굉장히 글로벌 탑10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카지노 사업 무산도 중앙정부가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데도 법적 기준을 굉장히 과도하게 적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종 점포주택지 발전 추진 위원회라는 게 또 결성이 됐어요. 여기는 영종의 전체 점포주택지에 하시는 분들 200명 넘게 모여 있고 800명이 넘는 탄원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법적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형사 처벌까지 수천만 원 과태료를 물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생존에 굉장히 위협에 몰리고 있고 이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기존 3가구의 용적률 160%로 제한돼 있던 거를 5가구에서 200%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발전 추진위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구 조건을 5가구로
늘려달라. 또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상향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점포적 겸용주택 용지가 전체 715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41.5%인 한 297필지가 이미 집을 줘서 준공이 됐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상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가구수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H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이걸 증가하게 되면 이미 계획된 기반 시설을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하수도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진 그 이 주택 그 이 소유자하고 앞으로 질 부분들의 형평성 이거 높여주면 이제 이런 가치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에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좀 찾아서 최소한 2개 중에 하나는 좀 요구를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타 지자체에 벌써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요. 네. 사실은 옛날에 저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공항 배후 도시에 대한 그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가구수 상향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그런 경제 논리조차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분들 진짜 생존의 위협을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검토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알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윤기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공사 사장 유윤기입니다. 네, 사장님 미단시티 개발 사업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먼저 미단시티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뭐 지금 현재 국제학교가 이제 유치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 특화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와 연계한 신규 투자 그리고 정주 수요를 이제 확보를 위해서 정주 환경 이제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검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사장이 2번 지금 바뀌었는데 제가 사실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 생존 대책위에서는 최소한 관광 활성화 사업, 최소한의 관광 뭘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데크 둘레길 아니면 뭐 100곳 한강처럼 이제 물놀이장이라도 좀 해달라. 여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생존 위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 둘레길 데크라든지 일부 뭐 민원을 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단 시티에 대한 기반 시설을 저희가 완료를 하고 해당 자치구에 넘긴 것 이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좀 더 강구를 해서 그 상가 이런 분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사는 땅을 이미 거의 다 팔았으니까 그걸 민간에서 다 도시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큰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고요. 이거는 도시공사 사장이 2번 바뀔 동안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적용되는 게 없었고 2015년도 예산도 둘레길 예산 절대 안 해주신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직권으로 예산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진짜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용유 도시개발 사업이 도계에서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노을빛 비대위가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지 않으면 무기한 보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에 비대위가 요구한 3가지 사항 표기해 놨거든요. 이에 대한 도시공사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보상 법률적 기준 연도는 이제 1989년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무엇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 판단하는 거는 그거를 뭐 2015년을 바꾸는 거는 그건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 부분은.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일관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직 저희가 이제 여기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오늘 현재 안 됐습니다. 뭐 구역 지정도 아직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뭐 생활 대책, 생계 대책 이런 거를 거론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6.25 전쟁 때 넘어오신 분들도 아직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너 여기 가서 살면 땅 불화해 줄게, 너 여기 가서 살면 땅 불화해 줄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 따위를 들으면서 여기에 50년 이상 살아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셨던 저 법적 기준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전하고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분들을 방치하다가 갑자기 법적 기준을 들이대면, 그리고 법적 기준을 들이대면 이분들 예를 들어 배상을 3억을 도시공사에다 배상을 해주고 보상은 1억을 받고 2억을 배상을 이 벌금만 잔뜩 떠안은 채 이분들 쫓겨날 위기에 처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어떤 데보다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법적 기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하셔가지고 뭔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종국제도 13만의 인구를 대표하는 시원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 그리고 영종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치뿐만 아닌 지역 정치에서도 동일하게 각종 현안이나 행정들은 그저 정치인들의 정쟁 노름의 수단이 되어서 사업이 좌처되거나 몸살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안의 정쟁화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과 시민만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영종 주민 여러분 묻겠습니다. 최근 영종의 많은 단톡방, 커뮤니티 등에서 영종국제학교 공모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수천억에 달하는 학교 직접 투자 방식을 무산시키고 수천억 재정이 투입하게끔 바꿔놓은 당사자인 신성영 의원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하고 의원 제명까지 건의하자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주민 여러분, 영종의 국제학교 만들어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송도 시민단체의 어떤 분하고 제가 했었던 대화를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도 시민단체 일원으로 송도 땅을 판 돈을 영종에 수천억 투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헤로우스쿨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국제학교 건설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영종국제학교 재정 투입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믿는다. 그러니 반드시 영종국제학교를 성공시켜라. 세 번째 송도국제학교도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영종 주민 여러분들께서 영종의 국제학교를 원치 않으시면 수천억 재원의 투입을 고대하는 타 지역 시민들이 많습니다. 영종 주민 여러분, 정령 국제학교가 무산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영종 국제학교를 추진하는 해방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그저 영종 주민분들의 분을 받은 바 맡은 바 책무에 매진해서 반드시 영종 국제학교를 성공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의 민주당 당직자들이 주축돼서 만들어진 바르게 설립 추진이 그리고 영종 총연 관계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 정쟁하러 무산되면 영종 주민들께서 크게 분노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